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캐나다 간호사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답안을 준비하는 방법과 예시,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공유해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신규 간호사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뷰 준비 방법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간호사 인터뷰는 개인적인 경험을 예시로 하는 행동 기반적 질문을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인터뷰 예상 답안을 준비하실 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STAR 메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STAR 메도는 Situations, Task, Actions, 그리고 Result의 앞글자를 딴 줄임말인데요. 이 방법은 정말 너무너무 유명해서 인터넷만 쳐봐도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R 메도에 관한 요청이 많다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동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서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10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당연해서 어이없을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질문은 Tell me about yourself 입니다. 이 질문은 나의 성격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신청한 포지션과 관련된 나의 personal 또는 work experience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신청한 포지션에 밑받침이 될 만한 그런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내가 그 경험으로 어떤 것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타임 매니지먼트, 크리티컬 띵킹 앤 리즈닝, 커뮤니케이션 스킬, 인터디스플리너리 팀워크와 같은 간호사에게 중요한 기술들을 넣어서 대답한다면 2배로 더 좋은 답안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Why did you apply for these positions? 입니다. 여기서 면접관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어플라이한 이 경험과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묻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간단한 병원 조사를 통해 그 병원이 추구하는 가치 또는 비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병원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간호사 강사 또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교육병원에 일하는 것이 많은 것을 다른 병원에 비해 배울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나는 이 병원에 어플라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크리티컬 케어나 인텐시브 유닛과 같은 그런 유닛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병동과 관련된 더욱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ICU 인터뷰를 준비할 때 제가 했던 말은 다른 병동들과 다르게 ICU는 여러 학문 분야가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 다양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배울 것이 더욱더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너싱 프랙티셔널이 꿈인 저에게는 더 많은 동무가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개인적인 발전 또는 성장과 관련된 답안을 하시면 Continuing Education이 중요한 간호사에게는 더 좋은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What is your weakness?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세 번째 질문부터 9번째 질문까지는 제가 영상 처음에 소개시켜 주었던 STAR 메도를 사용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취약점에 대해서 대답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취약점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취약점이 아닌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점이 제 취약점이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남을 케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업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과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나의 제한을 내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지치거나 아니면 내 할 일이 뒤처져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간호사로서 왜 단점인지, 그리고 내가 겪었던 경험에 대해서 묘사를 간단히 하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경험으로 통해서 내가 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회 초년생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또 다른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부족한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점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이 포지션에 가게 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취약점을 더 당당하게 드러내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여서 더 좋은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How would you manage a difficult or hostile patient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problem solving과 critical thinking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예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대답할 때 항상 밑받침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모든 환자들은 나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어려움을 주지만 몇몇 환자들은 실제로 더 어렵다. 또한 환자들 중 일부는 고통 속에 있고 자신의 최상의 상태와는 반대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대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서두에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공감 능력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짧게 서두에 말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더 좋은 대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Describe a time when you went above and beyond for a patient. 이 질문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정말 대답하기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 내가 환자를 위해서 정말 어디까지 해보았냐라는 의미인데요. 이 질문을 통해 간호사의 기입은 의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 전체적 의학의 영역에서 영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학적인 부분은 어떠한 현상이 생기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 또는 종교적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하게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적인 영역, 구체적, 시각적으로 고쳐져야 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닌 환자의 감정과 상황을 중시했던 그런 경험들을 묘사함으로써 환자를 사람 그대로 받아들이고 케어를 하는 열정, 효과적인 소통 능력, 그리고 올바른 의사결정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답안을 준비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준비를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How did you handle a conflict with the colleague? 이 질문은 면접자가 나의 해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소통 방식 또는 올바른 순차적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예는 리스닝과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와 같은 기술의 예시로 내가 얼마나 상대방을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픈 커뮤니케이션이나 어너스티를 사용한 경험을 예시로 제공해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컨플릭트는 사실 팀원들 간에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닌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더 좋은 마무리가 되겠죠. 또한 그 컨플릭트가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간 대처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더 완벽한 대답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니저한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난처한 상황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실 팀워크가 중요한 직업인 만큼 그 문제를 풀지 않고 두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나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과 먼저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7번째부터 9번째 질문까지는 간단한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질문들만 알려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은 Describe a situations where you display teamwork. 8번째는 Describe a time when you're under a lot of pressure.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질문입니다. What does patience, family-centered care mean to you? 이 질문은 정말 제가 학생 때도 많이 들었던 질문인 만큼 정말 자신의 스스로의 그런 답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상 여기까지가 행동 기반 질문이었다면 이거는 어느 유닛을 가느냐에 따라 물어보는 것도 있고 물어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시나리오 기반 질문인데요. 시나리오 기반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주로 환자들의 증상에 대해 알려준 이후에 그 증상이 어떠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사는 그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어떠한 진료와 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증상들의 예시를 제가 좀 알려드리자면 shortness of breath, chest pain, unconsciousness patients, with pulse or without pulse. 그 다음에 hypoglycemia, septic shock, stroke. 이렇게 7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이포글라이세미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면접관은 절대 환자가 저혈당이라고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한 시나리오를 드리자면 45살 고혈압, 무릎 관절이 부러진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이후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땀을 흘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증상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또한 어떠한 개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사는 어떠한 진료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와 같이 7가지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들을 예상을 하고 그런 질문을 대답할 준비를 하신다면 시나리오 기반 문제들도 문제없이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제가 공유한 질문들과 똑같지 않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공유한 질문들의 예상 답안을 준비해 놓으셨다면 다른 질문이 나와도 준비하신 답안들을 가지고 충분히 관련지어서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분들은 사실 취업 걱정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인터뷰는 사실 누구에게나 떨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준비해 놓으신다면 더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약점에 대해서 대답할 때 가장 유의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